그럼 이어서 템플릿을 활용한 제네릭 프로그래밍 방법을 알아볼 거고,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 클래스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함수 템플릿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플릿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설명부터 시작을 해야지 되겠죠. 자, 이 C++에서 템플릿이라는 거는 우리가 설계도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에 설계도가 있겠죠. 종이에 이렇게 건물 설계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로 벽돌도 가져다가 땅도 고르고 기둥도 세우고 해야 실제로 건물이 만들어지죠. 자, 우리가 템플릿으로 무언가를 만들게 되면은 이 설계도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건물이 생기는 개념이에요. 조금 이따가 제가 코드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자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는 이 설계도만 만들게 되면은 인티저에 대해서 동작하는 건물, 더블에 대해서 동작하는 건물, 이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비유로 이해가 잘 되실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개념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도 템플릿, 저런 설계도를 만들 수 있고, 클래스에 대해서도 템플릿, 이런 설계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네릭 프로그래밍 얘기할 때 얘기했죠. 데이터 타입에 관계없이 동작하는 코드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 템플릿도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 컴파일러가 적절한 함수나 클래도를 설계도를 기반으로 생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컴파일러가 이렇게 실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C++의 경우고 항상 이런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자, C++에서는 이렇게 컴파일러가 생성한다고 했죠. 그런데 런타임에, 그러니까 컴파일 당시에 함수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런타임에 생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생성하지 않아요. 요건 무슨 얘기인지 이따 코드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컴파일 당시에 코드를 생성하고 동작을 정의를 하는 거를 메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이제 템플릿을 사용을 하는 게 제네릭 프로그래밍이라 이런 프로그래밍 기법을 제네릭 메타 프로그래밍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한 분야가 있는데요. 이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C++의 고수가 되면은 잘 사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C++에 있는 템플릿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배운다. 그리고 그거는 이 제네릭 프로그래밍을 위한 거다. 제네릭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클래스나 함수를 여러 개를 만들어 두는 게 아니라 코드 한 번만, 이 템플릿으로 코드를 만들어 두면은 타입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을 하는 거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해하고 계시고 나머지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코드부터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예제로 봤던 이 max 함수, a, b 두 개 받으면은 두 개 중에 큰 거를 반환해주는 함수였죠. 자, 얘를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PPT를 같이 보시거나 같이 따라서 타이핑을 하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max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죠. 인티저에 대해서 동작을 하는 애만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A하고 B를 비교를 해서 true면 A를, false면 B를 반환을 해주는 이런 함수입니다. 자, 얘는 지금 우리가 인티저에 대해서만 동작을 하는 함수죠. 얘를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어떻게 하냐? 자, 1번 타입명을 t로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타입명 인티저죠. t, 대문자 t 그냥 쓰는 거예요. t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러면은 빨간 줄이 뜨죠. 당연히 t가 뭐냐 몰라요. 그래서 t라는 게 어떤 템플릿의 인수다라는 거를 명시를 해주는데, 그 문법이 뭐냐, 이 위쪽에다가
템플릿 꺽쇠가로 하고 type name t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저장을 해두면 뭐 이런 게 잠깐 뜨고 이제 빨간 줄이 없어졌어요. 자,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뒤에 나오는 코드에 있는 t라는 문자는 타입의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자, t 원래는 이 자리에 int라는 타입명이 있었죠. 근데 걔를 int라고 하나로 딱 특정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타입이든 그냥 t라고 우리가 적어 두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적어 놓은 이 함수가 이제 템플릿 함수가 돼요. 템플릿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볼 거고, 지금 여기서는 타입 이름 int, double과 같은 것들을 t로 대체하고 위에다 이걸 적어주면 된다.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t라는 거 강의 자료에도 써 있지만은 꼭 t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u 이렇게 써도 됩니다. u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써 있는 거의 의미는 요 아래 나오는 코드 중에 u라는 게 타입 이름 대신에 적혀 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거하고 여기서 타입에 들어갈 자리가 같기만 하면 되지 꼭 t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C++ 코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 타입 네임에 대한 문자로 t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변수를 표시할 때 뭐 a, b를 할 수도 있고 뭐 x, y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수학에서 x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처럼 t라는 거를 여기서 타입 네임을 명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들 사용을 한다. 요걸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은 템플릿 함수를 만들어 뒀죠. PPT 다음 장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함수를 사용을 해봅시다. 사용을 할 때에 이제 조금 특이해요. 자, 아까처럼 A가 10이 있고 B가 20이 있습니다. 자, 이 맥스 함수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사용을 하냐? 우리가 이 맥스가 그냥 템플릿 함수가 아니고 일반 함수일 때는 이렇게 사용하면 됐죠. 출력까지 해볼까요? 자, 이렇게 사용하면 됐는데 템플릿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 꺽쇠 가로에다가 타입을 적어줘야 합니다. 자, 좀 특이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맥스 함수인데 타입이 인티저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적게 되면은 뭐 의미적으로 지금 요 int가 지금 요 t 대신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이 함수를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A, B에 대해서 맥스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일단 잘 동작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둘 중에 큰 20이 잘 반환이 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C가 2, 3, 4, 9 D가 6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얘는 더블 타입이니까 더블에 대한 맥스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보기가 안 좋았으니까 엔드라인까지 넣어주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 맥스 함수가 더블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얘를 봤을 때 이 코드 하나만 있어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런 거를 만들어 준다고 했죠. 얘는 자동 생성돼요. 그리고 이 줄을 봤을 때 또 컴파일러가 뭘 만들어 주냐? 얘랑 비슷하게 이런 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템플릿 종이에 써져 있는 도면을 기반으로 이런 실제 건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대신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만 설계도만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려고 할 때 내가 이 꺽쇠가루에다가 타입을 명시해주면은 컴파일러가 이렇게 각각 타입에 맞는 함수들을 구체적인 함수를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자, 강의 자료에 써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템플릿 함수 사용할 때는 사용할 때죠. 만드는 건 아까 보여드렸고, 사용할 때는 자료형을 이 꺽쇠가루 안에 명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호출할 타입이 결정되면 컴파일러가 템플릿을 기반으로 실제 함수를 만들어준다. 아까 제가 밑에 자동 생성하고 적어놓은 그런 실제 함수를 위에 있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템플릿 코드만 존재할 때는 아무 함수도 생성되지 않고 실제 사용이 되어야만 코드가 생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거를 눈으로 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설계도를 기반으로 건물을 짓는 게 필요 없죠. 왜? 우리가 맥스 함수라는 거를 아무데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 함수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아까 밑에 적어놨던 int max in 함수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만 아까 밑에 적었던 자동 생성된 함수들이 생성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 하나 생략됐던, 자, 컴파일러가 타입을 추론 가능할 때는 사실 생략이 가능하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 얘를 안 적어줘도 아까와 같이 잘 동작을 하긴 한다는 얘기예요. 자, 뭐 그러니까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자, A 뭐죠? 타입이 인티저죠. B가 인티저죠.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봤을 때, 아, 지금 요 맥스 함수의 T가 당연히 인티저겠구나 라고 알아서 추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C는 더블이고 D도 더블이에요. 그러니까 저 때에는 T가 더블인 함수가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알아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타입을 명시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더 명확하죠. 그래서 뒤쪽에 우리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꼭 명시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명시를 해주는 게 좋다고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략이 가능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좋아요. 이렇게 구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만들어뒀던 이 템플릿 함수를 보면요. 이 함수가 동작을 할 수 있으려면 여기에 있는 이 body가 연산이 그러니까 실행이 가능해야지 되겠죠.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클래스, 우리가 만든 클래스 같은 경우에 필요한 연산자가 오버로딩이 되어 있어야 템플릿 함수가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가서 코드로 작성을 해볼게요. 아까 잠깐 만들어 뒀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포인트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이 함수를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포인트 p1 뭐 아무것도 없죠. 없지만 일단 봅시다. 그래서 cout 해가지고 max, 이번에는 포인트 타입. 자,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만 템플릿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타입에 대해서도 템플릿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강력한 겁니다. p1 p2 출력값이 포인트니까 cout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지우고, 자, 이렇게까지만 합시다. 방금 여기 빨간 줄 왜 떴는지 지난 시간 내용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빨간 줄이 없습니다. 얘가 마치 사용이 가능한 것 같죠. 컴파일을 해보면은 오류가 발생을 해요. 자, 이 이유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컴파일러가 이런 코드를 보면은 이제 컴파일을 할 때에 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어떤 함수를 만들어요? 얘가 포인트,
얘가 포인트인 함수를 만들죠.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두 개의 포인트를 비교를 하려면 포인트 객체 A, B에 대해서 이 연산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가능하지 않죠. 왜? 연산자 오버로딩을 안 해뒀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가능하려면 이 포인트 클래스 안에 뭐 다른 것들은 빼고 그냥 기본적인 부분만 적을게요. 오퍼레이터 요 놈이 있어야지 되겠죠. 얘는 아마도 const 포인트의 참조자를 받는 이런 함수여야지 될 겁니다. 뭐 물론 안에 연산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 껍데기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야 이제 빨간 줄이 없어지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포인트 객체 두 개에 대해서 이런 연산자를 사용 가능하게 하려면 연산자 오버로딩이 되어 있어야지 되고, 물론 논리적으로 맞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연산자 오버로딩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얘가 없으면 이런 연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얘는 지금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아니고 요 템플릿을 보면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놈이죠. 실제로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아까 봤던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빨간 줄이 뜨지 않죠. 오류가 있을지 없을지 컨트롤 F7을 해서 컴파일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자, 요게 이제 템플릿을 사용할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이렇게만 써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냥 뭐 P1, P2, 맥스 함수가 포인터에 대해서 템플릿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나 보다 라고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는 컴파일을 끝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템플릿 구현하실 때는 컴파일을 해봐야 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에 대해서 오류가 나는 이유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저는 이제 포인트 예제 가지고 보여드렸지만 이런 플레이어 객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버로딩이 되어 있지 않다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이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좋아요. 여기서는 이제 다중 매개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